자, 이번 시간은 이제 333페이지. 바로 전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뭐 재지정, 또 해제, 뭐 축소 이거에 관한 내용을 하셨고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자, A의 땅이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 땅에 대해서 이제 B가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우리 허가 대상은 네 가지죠. 네 가지. 뭐 소유권, 또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으로 이루어질 때 또 예약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A, B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일 것 같아? 후일 것 같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허가니까. 우리 그 외국인 허가도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미리 받잖아요. 여기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데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할까?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 어디 가서? 그렇죠.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한다. 이것도 다 일관성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시군구. 외국인 취득 신고도 시군구. 외국인의 허가도 시군구. 토지거래 허가도 다 시군구입니다. 다 시군구. 근데 앞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랑 그 외국인 취득 그 신고나 허가 이쪽은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했죠.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허가관청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해요. 허가관청이라고 해도 시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까? 단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까?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요. 공동으로. 공동허가 신청이라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저 허가구역의 토지를 중개했어도 우리 개공이 신고할 의무는 없어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 법이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법이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에 부동산 거래신고할 때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의 주인공이었죠. 주인공이었는데 2장에 외국인 취득, 그 다음에 3장 토지거래 허가 이쪽은 개공이 완전 실종돼. 아예 안 나와. 영화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개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33 맨 밑에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 허가 대상. 허가구역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 지상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괄호 안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유상일 때만 이거죠. 무상은 아니란 얘기죠. 자,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약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렇게 써있죠. 이것도 좀 일관성이 없어요. 저 외국인 쪽은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라고 써있어. 그 군사무나 생태 으르렁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이게 다른 법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직도 표현이 일관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하라는 뜻이죠.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받아야 돼요. 그때는 단독이라고 하면 틀려요. 허가받은 걸 변경하려고 할 때도 공동 허가받는다. 다음 페이지. 그 표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소유권의 유상, 매매, 교환 당연하고 그 교환 계약 주의하신다. 교환도 유상 계약이니까 허가받습니다. 매매는 당연하고 증여는 X죠. 증여는 무상이니까 무상 증여 이렇게 써줘요. 구체적으로 그럼 X예요. 근데 부담보 증여는 사실상 유상 증여죠. 유상 증여니까 이거는 허가받고요. 그 밖에 유증 또 상속 이런 거 다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경매. 경매는 참 특이하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경매는 유상취득이죠. 근데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경매는 허가 대상 아니다. 다음 지상권 설정 계약, 이전 계약 이런 것도 대가를 받고라고 꼭 써줘요. 써줍니다. 지상권하고 비슷한 단어 있죠. 지역권 X, 전세권도 X, 임차권도 다 X고 저당권 다 X로 푸셔야 돼요. 자, 우리 가등기도 허가 대상이랬죠. 예약.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보전 가등기, 뭐 담보 가등기 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맨 아래 칸에 있는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 허가 받아라. 알았어. 그럼 이제 구체적인 허가 절차로 가면 허가 신청서 내라.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참고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을 방금 냈잖아요. 냈는데 이것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시군구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양거로 2번. 이번에는 허가 신청서에 뭘 적을 거냐, 또 첨부 서류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내용인데 사실 공법에 있었을 때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이번 29회 시험에서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닌 걸 찾으려는 문제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해라. 자,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두 사람의 성명, 주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적사항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디 땅에다가 어디 땅을 허가받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또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임목이 있다 이런 것도 신고서에 써내야 돼요. 허가 신청서에. 왜냐하면 단순히 맨 땅만 항상 허가받는 건 아니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건축물이 상가 건물이에요. 자, 상가 건물을 취득해서 내가 저 상가 건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임목도 써낸다. 그 다음에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를 쓰라는 얘기겠지. 계약 예정 금액이라고, 예정이라고 쓴 이유는 지금 아직 계약 체결 전이니까요. 다음 6번, 7번이 제일 중요해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또 자금 조달 계획이다. 이따가 우리 허가 기준 배우거든요. 법에 허가를 내주는 사유가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써내야 허가를 내주거든요. 이 토지를 내가 취득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라는 이용 계획을 써내야 돼요. 그 다음에 투기 우려돼서 자금 조달 계획.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투기 과열지구이고 3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했었죠. 근데 매수인이 단독 서명 달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죠. 자, 6번, 7번이 중요하고 밑에 주의는 딱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개공이 허가 신청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개공은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이번 29회 정답이었어요.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개공의 성명, 주소 이런 거 X. 자, 오른쪽에 2번은 첨부 서류예요. 첨부 서류인데 그 박스 안에 가셔서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에 해놓고 뭐 마치 아까 6번, 7번 있잖아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써내라.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을 써내라. 마치 허가 신청서에 적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사실상 오른쪽에 첨부 서류였다는 거예요. 그게 국토부령에 가보면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써내라. 근데 농지라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대신 냅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대신에 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도 별도 서식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토지 이용 계획서, 그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 아니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 4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도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에 그것을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1, 2, 3번은 아까랑 똑같아요. 성명, 주소, 그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건축물, 공작물, 임목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까 허가받은 허가 번호, 또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이런 걸 써내라는 얘기죠. 그다음 첨부 서류는 그 제목의 괄호 안에 있죠. 박스 안에 당구장 표시 괄호 안에 계약 예정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첨부하라 이거예요. 변경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는 이것만 들어간다. 항상 내는 건 아니고 계약 예정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만 이걸 첨부한다. 자, 됐고 뭐 이번에 뭐 또 나오겠어 설마 29회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제 시군구는 방금 이제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럼 필요한 조사를 하거든요.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는 사실상
그 서류 심사만 하는 거예요. 이자는 아직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라라는 이용 계획을 보고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서류 이런 걸 보고 이제 허가 기준에 적합하냐 이걸 확인할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토지 이용 계획의 법의 기준에 허가 기준에 맞게 잘 써내기만 하면 허가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허가를 못 받으면 그게 바보인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 쉽다. 받는 거 쉽다. 그럼 이제 어떤 처리 기간, 얼마 이내에 허가 불허가 해주고 이런 말이 나오겠지. 자, 양거로 3번에 1번. 자, 법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을 담고 있는 법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는 처리 기간이 15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동그라미 1번을 15일이라고 내진 않아요.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이렇게 내줘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그리고 신청인에게 뭘 발급하거나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렇게 돼 있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 기간 안에 선매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 처리 기간이라는 것은 그 민원 처리 기간을 말하는 거죠. 위 기간 내, 위 민원 처리 기간 내 알려라. 그 말은 결국 민원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15일이었죠. 민원 처리 기간 안에 15일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통지, 선매 대상 통지 셋 중에 하나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매는 뭐냐 이건데 지금 A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군구가 저 땅을 보니까 앞으로 공익 사업용으로 이용될 예정인 거예요. 저 땅을 보니까. 그래서 시군구가 저 A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땅은 앞으로 공익 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다. 근데 굳이 B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당신 땅을 먼저 살 자를 정해서 소개해 줄 테니 협의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협의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싫어요는 안 되고 협의는 해야 돼요. 협의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선배 대상 통지해요 라고 통지하면 이제 오케이 해야 돼요. 오케이 하면 그럼 이제 시군구는 선매자를 정하여 저자에게 소개해 주죠. 그럼 선매자가 저자와 협의를 하는데 가격을 제시하겠죠. 제시하는데 이 국가 등은 실제 실거래가로 살 리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B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을 확률이 높죠. 그럼 당연히 그럼 A는 B한테 A 선매자에게 팔지 않겠죠. 협의가 안 됐어.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됐어요라고 또 알리겠지. 이렇게 알려주겠죠. 알려주면 시군구는 협의가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주는 거예요. 다시 시군구는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민원 처리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통지, 선배 통지 셋 중에 하나를 해줘요. 허가 받으면 취득해서 이용하면 돼. 불허가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선배 통지가 들어오면 선배 협의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선배 협의가 안 됐어. 안 되면 시군구는 다시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말이지. 그 말이 1번이고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에는 아예 숫자를 써놨어 또. 그래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서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나와도 맞고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나와도 맞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 법이 규칙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률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렇게 표현하고 대통령령에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이렇게 표현하고 대통령령은 15일이라고 표현하니까 사실상 이거를 15일이라고 시험에 나와도 맞다는 말인 거지.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조사할 때는 뭐 사진 촬영하네 뭐 이런 말 써 있고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동그란 4번도 그냥 참고하십시오. 허가증은 12호서식이고 불허가 처분 통지는 13호서식이고 그리고 허가증을 줬으면 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뭐 그렇게 하래. 자, 양가라 4번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었어. 또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없었어. 공무원이 정신이 빠졌나 봐요. 정신 딴 데가 있었나 봐요. 이번 주에 시집가거든요. 그래서 15일 안에 아무것도 안 해줬다.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통지, 선매 통지 다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 아니면 다음 날. 다음 날 뭐가 된 걸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난 날 이러면 안 돼요. 다음 날이에요. 또 불허가 이러면 안 돼요. 허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러니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효다 이거야. 이제 여기서는 효력이 없다 무효라고 답하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허가 받을 때까지는 무효, 허가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여기서 유동적 무효 이런 걸 배우시잖아요. 자, 됐고 밑에 이제 이의 신청 매수 청구는 뭐냐 이거지. 자, 이의 신청도 있고 이의 신청 이것도 있고 또 매수 청구도 있어요. 양쪽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글자는 청이야, 청. 앞으로 우리 청자가 들어가면 1개월로 문제를 푸는 거야, 1개월. 그래서 발음을 이렇게 해요. 이의신청, 매수 청구. 자, 같이 해볼까요? 이의신청, 매수 청구. 그래서 청자 들어간 몇 개월? 1개월. 1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의신청은 뭐냐? 허가 받았는데, 불허가 받았는데, 이건 이의신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허가 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그럼 허가 받은 거 이의신청하는 건 불허가 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불허가 받은 거 이의신청하는 건 허가 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의신청은 허가, 또 불허가 다 가능하다 이거야. 다 가능한데, 그럼 허가 받았는데 이제 뭐가 불만이냐 이건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 땅이 A 땅이잖아요. 사실상 이건 갑땅이었어요. 갑땅인데 A한테 명의신탁을 해놨대. 명의신탁. 근데 명의신탁에 있는 A 수탁자가 이걸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허가 신청했는데 세상에 허가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A 갑이 불운하게 달려가서 이건 내 땅이란 말이에요. 왜 허가했어요? 불허가해 주세요.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허가 받은 것도 이의신청이 돼요. 불허가 받은 거 이의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이해되고. 그럼 매수 청구는 어디에 가능하냐? 매수 청구는 불허가 받은 경우에만 매수 청구가 돼요. 못 팔게 하니까 차라리 사주세요. 이게 이제 매수 청구지 뭐. 아니 허가 받았는데 매수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나왔는데 뭐 나왔으면 팔면 되잖아. 팔면 되는데 A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갑자기 B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사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의신청은 양쪽 다 가능하다. 매수 청구는 불허가 예상 가능하다. 근데 주의할 점은 또 이의신청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지. 누구한테? 당연히 나한테 처분을 한 자에게 해야 되지. 누가에게? 시군구에게. 시군구.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이의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시군구.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이의신청 매수 청구는 1개월 시군구. 자, 시작합니다. 1번 이의신청 동그라미 1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시군구 이거 말면 되고요. 1개월을 숫자 뭐 30일 이래도 틀려요. 뭐 2개월도 안 되고 3개월 다 틀리고. 그다음에 시군구를 국장, 시도지사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의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시군구. 2번 이의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 오른쪽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그 통지받고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게 그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시군구, 매수 청구. 2번 매수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지정한다. 자, 밑에 뭐 공공기관, 공공단체 주 열거돼 있고 참고하시는 거지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중요하네.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매수 청구는 어떤 가격? 공시지가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등은 절대 실거래가로 사는 게 아니다고. 실거래가 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실거래가로 산다면은 허가 신청서 개판으로 써내요. 개판으로 써내서 일부러 불허가 받지. 불허가 받고 네가 사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시지가다. 공시지가. 이따 이걸 또 외웁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만 3번의 두 번째 줄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참 꼼꼼하지 않습니까? 네, 참 꼼꼼해요. 자, 됐고 밑에 매수 청구 방법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 뒤로 가죠. 이제 허가 불허가 선매 통지 받았고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불허가에 대한 매수 청구를 받았어요. 받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 허가 기준을 지금부터 공부하게 된다. 허가 기준. 자, 먼저 면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별로 몇 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좁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설마 투기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는 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 면적 이하는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지정할 때 그 지역의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해서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한다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상업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에 정해진 그 면적 숫자인 거죠. 근데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 200을 기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어디는 투기가 좀 심하고 어디는 투기가 좀 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10%는 10분의 1이죠. 300%는 3배고 3배. 그러면 200제곱미터라면은 2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투기가 매우 심한가 보죠. 또 300%라면 600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 300% 안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국장, 시도지사는. 자, 이 따로 정해서 공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험이 줘요. 따로 정해 공고하지 않았고 그 기준 면적 옳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 표를 보면은 위에 그 5칸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또 미지정 지역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도시지역 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시지역 외라면은 우리 공법 시간에 도관농자 이렇게 외우잖아요.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렇게 외우잖아요. 여기는 도관농자라고 하지 않고 도시지역과 나머지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관농장인 거죠. 도시지역 밖에일 때는 지목으로 따지고 있어요, 지금. 자, 숫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주거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은 180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180 초과는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숫자는 이렇게 외우세요. 좀 한 번만 불러드릴게요. 좀 민망한 숫자니까. 주거 18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거 18 됐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은 쌍둥이 둘 해봐요. 쌍둥이 둘. 쌍업지역은 둘, 200. 쌍업지역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이렇게 외우세요. 공장, 굴뚝이 3개 있는데 두 군데에서만 연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얼마? 66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해서 빽 이렇게 합니다. 나무가 빽빽하니까 빽입니다. 빽빽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미지정은 이렇게 하세요. 조금 미달되니까 90 해봐요. 조금 미달되니까 90.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부터 외워보죠. 농지. 농지는 노옹지 500. 농지는 500. 노옹지 500. 이렇게 외우고요. 농지는 500. 그 다음에 임야가 투기가 덜 우려되니까 임야는 2배 늘려서 10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임야 농지 빼고 지목이 대나 잡종지나 이런 지목들이 더 투기가 우려되니까 250으로 낮춰라. 그래서 250, 500, 1000 이게 2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숫자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이런 것도 못 외우고 시험 보러 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자, 밑에 면적 산정의 특례. 그 면적 산정의 특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뭐 가능은 합니다. 일단 일단의 토지라고 써 있어요. 일단의 토지. 일단의 토지라는 건 그 오른쪽에 제가 참고에 써드렸는데 실무지침에 적혀 있어요. 공무원들의 실무지침에 보면은 일단의 토지라는 것은 동일인 소유이고 서로 인접되어 있으며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의 토지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필지 토지가 있더라. 둘 다 A 거더라 이거지. 동일인 소유, 서로 인접되어 있어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 여기가 상업지역이면 기준 면적은 200이죠. 근데 이것도 150이고 이것도 15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B가 왼쪽만 산다는 거야. 왼쪽만 사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 안 받아?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을 C가 산다. C가 사면 이때도 허가받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건데 B가 두 개 다 사고 싶어. 두 개를 한꺼번에 사면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허가받은 이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럴 자신도 없고. 그래서 허가를 받기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계약을 해.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오른쪽을 또 계약해서 또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왼쪽만 거래하는 계약은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지만 이 날부터 몇 년 안에 1년 이내에 오른쪽 계약을 또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날부터 1년 안에 또 계약을 할 때는 이때는 전체의 거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때는 토지 전체 거래로 본다. 토지 전체 거래로 본다 이겁니다. 1년 이내 전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1년 이내 전체. 자, 그럼 밑에 이어서 이제 분할 거래는 뭐냐 이건데 역시 이 토지는 똑같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기준 면적은 200이었어요. A 땅인데 처음부터 이 토지는 300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허가 대상이지.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토지예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토지를 분할을 했다 이거지. 분할을 했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분할을 해서 여기도 150으로 만들고 여기도 150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이게 분할을 해서 기준 면적 이하로 만든 다음에 이걸 B에게 팔고 이걸 C에게 팔아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이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면 그 후에 분할을 했어도 분할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어도 각각의 토지를 전부 다 허가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꼼수니까. 그래서 분할 후 왼쪽에 대한 최초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 후 오른쪽에 대한 최초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조각에서 분할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최초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 본다. 그 최초 계약이라는 것은 둘 중에 먼저 파는 것 이 말이 아니고 자 분할을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최초 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지. 근데 이걸 나중에 또 판다면 이때는 안 받겠죠. 기준 면적 이하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자, 그런데 2번 읽으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어. 그럼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근데 허가구역 지정 후에 조건이 붙었어요. 공공목적이 아닌 사유로 분할했어요. 공공목적 아닌 사유, 개인적인 사유로 분할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해가 되었어요. 이때는 분할된 그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본다. 여기까지 시험을 그대로 뜨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저는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허가구역 지정 후 그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이때는 지금 분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300인데 이걸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이렇게 거래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지분에 대한 최초 계약은 다 기준 면적 뭐 하는 거로? 초과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다만 니은 예외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토지가 분할되어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것이.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개인적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할의 이유가 공익사업의 시행 등 거기 공익사업의 공공목적으로 분할되었다는 거죠. 공공목적으로 분할되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나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왼쪽이 면적입니다. 자, 그림도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림도. 저 밑에 이제 허가 기준. 자, 방금 이제 우리 허가 기준에 관한 면적을 보신 거고, 이제 실제 허가 기준. 기준, 어떤 실수요성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허가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걸어 1번 제목은 실수요성. 넘겨보시면, 341쪽. 맨 아래 보면은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장 넘겨보면은 면적의 적정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요성이 적합해야 돼. 이거 아니어도 돼요. 실수요성이 적합해야 돼. 토지 이용 목적은 적합해야 돼. 면적은 적정해야 돼.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실수요성을 봅시다. 339페이지 맨 아래. 실수요성 바로 밑에 읽어볼게요. 제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중요해요. 허가해야 한다 이 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해야 한다 이 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예를 들어보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또 땅을 사서 거기 주택을 지어서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 이거야. 이 목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써냈어. 그러면 허가 뭐? 하여야 한다 이거야. 무조건 허가를 해주라고. 이 법이 좀 특이하게 써 있어. 이런 사유로 들어오면 반드시 허가를 해줄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실수를 잘하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제 문제를 해볼게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X.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야. 그게 아니라 허가는 꼭 받아야 돼. 다만 허가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메모하셔도 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X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잘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꼭 나 거주해야 되다. 우리 가족 거주는 안 돼요. 가족 거주는 안 되고 우리 자기도 안 돼요. 꼭 나해야 되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땅을 사서 뭐 하겠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만들겠대. 뭐 목적이 아주 타당하지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제 허가를 내줘요. 근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내 맘대로 복지 편익은 아니고 시군구가 확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자, 동그라미 3번. 현재 그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어 일단은.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또 임업인, 어업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허가구역에서라고 써 있죠.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의 농업인인데 부산에 허가구역 땅 사서 농사 짓겠다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KTX에 있다고 해도 삽 들고 괭이 들고 언제 갑니까? 자, 이때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이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하여야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밑에 대통령령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박스 위에 그 동그라미 3번에 그 두 줄이 그대로 나와도 맞고 허가 내주는 거고 박스 안에 있는 걸로 별도로 문제를 내도 그대로 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박스 안에 가보니까요. 농업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임업인도 있는데 이제 묶어서 이제 농업인 등 이렇게 하겠대. 자, 농업인 등으로서 읽어볼게요.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네,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는 또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광역시 관할구역에 군은 포함하고 여기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허가 내준다 이 말인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특별시부터 합시다. 하나씩 따로따로 읽으면 돼요. 따로따로 읽으면 돼. 자, 이자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 본인이 거주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인데 어디에서? 그 서울특별시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업 이걸 하고 싶어 라고 땅 사러 들어왔어. 그럼 허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라 이 말이야 그냥. 간단히 하면 서울의 농업인이 서울의 농지 사면 허가 해준다는 말이야 그냥. 그 다음 광역시. 광역시 관할구 구는 또 빼라네. 광역시는 이제 구도 있고 군도 있잖아요. 일단은 군 뺀다는 말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광역시 구 합시다. 인천광역시만 해도 구가 8개가 있거든요. 자,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농업인이 그 인천광역시 구 안에 있는 농지 취득 허가 내준다 이거지. 다음 특별자치시 세종시 거주하는 농업인이 세종시 땅 사면 허가 내준다. 특별자치도 제주도 거주하는 농업인이 제주도 땅 사면 허가 내준다. 시라는 것은 이제 수원시, 안산시, 뭐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뭐 이런 거, 뭐 창원시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수원시 합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수원시 안에 있는 농지 취득 허가 내준다. 군에 있는 농업인이 그 군 안에 있는 농지 사면 허가 내준다. 이 말이야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자, 특별시, 광역시인데 이 광역시의 군은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또는 군인데 이 광역시 군은 여기로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다고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저기 왼쪽 저 끝에 있는 농업인이 서울특별시 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 경영하고 싶다. 허가 내줘 안 내줘? 내주죠. 아, 내주지 뭐. 서울이 그렇게 내 잘못이야? 어?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서울 안에 있는 건 다 내준대잖아. 물론 뭐 올림픽대로 뭐 강변북로 타고 여기까지 언제 가겠냐 이거지만 경기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뭐 가는데 이틀 농사 짓고 돌아오면은 주말 돼 있어. 주말 노숙자 돼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는 내줍니다. 내줍니다. 내게 돼 있는 걸 어떻게? 네, 서울은 다 내줘. 자, 광역시. 자, 여러분 인천광역시로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개의 구가 있습니다. 8개의 구가 있고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이 있습니다. 강화군이 있고 또 인천광역시는 뭐가 있느냐? 옹진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이 광역시 관할구역 구는 뺀다는 거니까 결국 인천광역시는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3개의 관할구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인천광역시 여기 A구에 있는 농업인이 그 인천광역시 B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다. 허가 내줘 안 내줘? 다 내준다는 말이죠. 다 내준다는 말이야. 어쨌건 광역시,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농업인은 이 안에 어떤 걸 사더라도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A구에 있는 농업인이 강화군에 있는 농지 취득은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군 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애들은 이 말인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군에는 농지가 많아요. 군에는 농지가 많은데 구에는 농지가 많지 않거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강화군에 있는 농업인이 이 안에서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여기 걸 사냐 이거지. 그럼 투기 목적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군은 빼는 거예요. 자, 세종시 안에서 다 내준다. 제주도 안에 사는 사람은 제주도 안에 있는 허가 다 내준다. 수원시 안에 있는 사람은 수원에 있는 땅 다 내준다. 군에 사는 사람 군 안에 있는 땅 허가 다 내준다는 말이라고. 이런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화군 여기에 있는 농업인이에요. 이 양반인데 이 사람이 땅을 더 사서 농사를 짓고 싶거든. 근데 땅을 알아보니까 땅이 여기에 하나 나와 있고 여기에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왼쪽이 더 가까워요. 오른쪽보다 이쪽이 더 가까워. 근데 이렇게만 규정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바로 왼쪽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예외적으로 니은은 농업인 등인데 본인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안에 있는 토지 취득은 허가 내준다고 돼 있어. 아하. 그럼 이거는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땅이야, 밖에 있는 땅이야? 당연히 관할구역 밖에 있는 땅이라고 해석해야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건 거리 제한이 있어, 없어? 거리 제한 없이 무조건 다 나와요.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 안에 있는 건 다 나오잖아. 광역시 구에 있어, 이 구 안에 있는 건 다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전은 이 안에 있는 땅도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고, 밖에 있으면 몇 킬로 안에 있으면 30km 안에 있으면 내준다 이거야. 그럼 30km 넘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강화군에 있는 농업인이 그 인천광역시 구에 있는 농지 취득을 허가받을 수 있냐 없냐를 시험에 물으려면 반드시 거리를 줘야 돼, 안 줘야지? 줘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딱 보면서 관할구역 밖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문제마다 봐도, 지문만 봐도. 광역시 군 제외 이거를 몰라도 문제를 낸다면 강화군의 농업인이 이 인천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거리를 반드시 시험에 줘야만 문제가 성립된다는 말이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디귿은 뭐냐면, 디귿은 뭐냐면 다음에 A, B에 해당하는 농업인인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이 돼버린 거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A시에 있는 농업인이에요. A시 안에 있는 농업인입니다. 이 자는 이 A시 안에 있는 땅은 무조건 허가를 다 받을 수 있지. 네. 자, 그리고 B시에 있는 농업인은 그 B시 안에 있는 농지는 다 허가 받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A시에 있는 농업인이 B시에 있는 농지 취득은 허가는 가능은 해, 안 해? 가능하죠. 몇 킬로 안에 있으면? 그렇죠. 30km 이내 안에 있으면 허가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30km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A가 가지고 있던 농지가 있었는데 이 농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양도를 했거나 수용이 돼버린 거네. 근데 이번에 이제 협의양도 수용이 돼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한 50억 받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취득할 때 가격은 10억밖에 안 됐대. 양도 차익이 40억이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거의 50%에서 어마어마하게 양도세 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수용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수용을 하더니 보상금 주더니 세금을 반 띄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나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사면 허가 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대체농지라고 표현하는데 대체농지 취득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예고 없이 갑자기 땅을 사게 되니까 시간은 좀 충분히 줘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땅 사면 허가 내준다. 3년 이내 하면 되고 그 대신 거리를 좀 넓혀주는데 거리를 왜 넓혀주냐면 자 30km 안에서 이렇게 땅을 한번 봤더니 나까지 포함해서 수용된 사람은 30명이나 되는데 땅이 3필지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경쟁률 10대 1이네.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투기가 조장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 좀 충분히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몇 킬로까지 내줄게. 80km 안에 있으면 허가 내줄게. 그리고 네가 땅을 대체농지를 사는데 오히려 이 찬스라고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아까 50억 보상 받았는데 100억치 사고 이렇게 해서 투기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가격 이하로만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3년에 80km의 종전 토지가 이하로 허가 내준다. 이걸 대체농지 취득이라고 합니다. 대체농지 취득. 그러니까 이제 이 협의양도 수용 이 말이 없으면 몇 킬로? 30km를 풀고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 이 말 나올 때는 80km야. 쌀 한 가마가 80kg죠. 쌀 한 가마니까 80kg입니다. 그러니까 총정리.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무조건 허가 나와. 거리 관계없어. 자기의 관할구역 밖으로 갈 때는 30km 이내. 대체농지 취득은 80km 3년 이하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왼쪽 페이지 내용이었다.
왼쪽 페이지 내용이었어요. 이쪽이 약간 좀 까다로워요.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최대로 어렵게 나왔을 때는 가정으로 해드리는 거고 오른쪽 저 위에 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읽어보면은 A광역시 갑구에 있는 농업인이야. 이 자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주소지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그 A광역시 을군, 하나는 구에 있고 하나는 군에 있잖아요. 근데 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거죠. 근데 25km야 허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A씨 어업인이 어업 목적으로 주소지 35km 떨어진 B씨 취득 36km니까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실수 요성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오른쪽에 4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